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2시 37분. 자, 이번에는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이야기를 하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거는 현재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미래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현실화되어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철저한 가설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은 납득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해도 사실 현실화되기까지는 신뢰를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잖아요. 미래를 맞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 환경,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 움직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통은 켜줘야 되는데. 자, 켜지나 볼게요. 켜지네요. 자, 화면을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상승,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이요. 봉이 상승하는 게 있어요. 봉이 상승하는 게 있고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가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봉이 상승하는데 투자 심리도도 상승해요. 이러면 이게 상승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봉은 상승하는데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등이에요. 반등은 상승하려고 만든 봉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봉이에요. 그래서 상승인지 반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투자 심리도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도 횡보합니다. 그리고 고가 투자 심리도도 횡보해요. 그런데 이 횡보가 성격이 달라요. 종가는 상승해서 횡보고 저가도 상승해서 횡보지만 고가는 하락해서 횡보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가는 의미가 없어요. 자, 저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수가 없죠. 이미 저가는 상승했는데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한다라는 거는
상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도 저가도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고가가 하락해서 횡보니까 만약에 고가가 상승하면 상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고가예요, 고가. 즉,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난달 고가죠. 전고가인데 이 전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저가랑 종가는 상승을 해도 횡보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이고, 고가 투자 심리도만 상승하면 고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저가랑 종가는 계속 내려가는 형태니까 흐름이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가도 넘지 못한다면 완전히 하락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관찰하셔야 될 거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봉이 양봉이 나느냐 음봉이 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9거래일 동안 봉의 형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가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떤 봉을 그리든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저가가 어디에 있고 종가가 어디에 있고 고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번 달은 저가와 종가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죠. 이번 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고가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가면 저가도 영향을 미치고 고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가 0, 저가 0이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나 저가 투자 심리도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환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은 상승하기에 유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든 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번 달에 고가를 넘든 넘지 않든 이번 달에 양봉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이 양봉으로 끝나면 1월 달은 상승에 좀 더 유리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1월 달에는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12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여기 저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시간이 상승으로 싹 전환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고가를 넘는다라는 것, 고가를 넘는다라는 사실은 매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고가를 넘었다라는 건 매수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매도를 하기에 불리하다예요. 매도를 하는 게 불리하다고 해서 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기에 불리해지죠. 그 뜻은 매수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달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란 뜻이에요. 매수를 할 수 있는 달은 앞으로 2022년 4월까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게 1월이에요. 1월 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2월 달에 양봉으로 마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꼬리가 없는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장대 양봉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12월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장대 양봉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를 방어하려면 아랫꼬리가 길든가 아니면 장대 양봉이든가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가서 아랫꼬리를 그린다라는 건 장대 양봉을 그리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양봉을 그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양봉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딱 한 번의 매수 찬스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면서 계속 하락을 유지하죠. 이번 달에 월봉이 양봉이 아니야. 음봉으로 끝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못 넘어요. 그 얘기는 내년 4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뜬다라는 거는 그냥 음봉이 떴어가 아니에요. 내년 4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고가 투자 심리도 말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전혀 상관없이 고가를 넘든 저가를 지키는 아무 상관없어요.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년 4월까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검정색. 종가 투자 심리도.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는 애초부터 내년 4월이 바닥이에요. 중간에 고가와 저가를 이용해서 파동을 만들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남겨져 있는 거죠. 어차피 바닥은 내년 4월입니다. 그럼 그 안에 방향을 틀려는 시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자, 이번 달에 방향을 틀려면 11월에 고가를 넘어야 되고요. 다음 달에 방향을 틀려면 12월에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윗꼬리를 그리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해서 끝난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겠죠? 그럼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내년 4월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됐죠? 자, 어차피 바닥은 내년 4월이에요. 종가 때문에. 그러면 내년 4월이 됐을 때 바닥이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요거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고 만약에요 가장 위로 올라와 그러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4월까지 진짜 하락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거래량이 밑으로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러면 횡보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하락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옆으로 기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내년 4월 안에 폭락이 한 번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고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내년 4월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장대 음봉이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투자 심리도의 매트릭스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봉을 그리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만약에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 헝다가 그 돈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하겠다라는 식의 공시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 중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도 거의 10% 가까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악재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재가 실질적으로 국내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월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막 개파락이 나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월봉의 전봉 고가, 그게 한 399 정도 될 거예요. 11월에 코스피 200 지수의 고가가 399대에 있는데 그 399대하고 멀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음봉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아니라 지금은 392대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포나 10포를 내려요. 그러면 5포 내리면 7포니까 12포인트 정도 거리가 생기는 거고 10포를 내리면 17포인트? 예, 17포인트 정도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7포인트의 거리가 생긴다라는 건 사실상 고가를 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고가와 멀어지는 행위가 월요일날 혹시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11월의 고가는 12월 달에 넘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낮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월봉은 윗꼬리가 생기는 거고 12월에 11월 고가를 넘지 않을 거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12월에 또 11월 내년 1월에도 12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계산이지만 계산이 정답이 나오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또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관찰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하락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월 달에는 지난달 고가만 넘지 않으면 하락 기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저가랑 고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 달에 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양봉으로 끝나면 상승의 의지도 1월 달에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음봉으로 끝나면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윗꼬리가 긴, 이미 윗꼬리는 상당 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끝난다 라고 했을 땐 1월 달에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1월 달에 상승해도 12월 달에 고가 못 넘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반등이고, 결과적으로 반등하다가 지치면 더 큰 하락이 3월, 4월 중에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 갔을 때 이제 청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매도 전략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건 12월 전략이에요. 그리고 1월 전략은 12월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년 4월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해외 악재가 뜬다라는 거, 뭐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고 다우 지수가 빠지고 뭐 홍다가 파산하고 이런 뉴스들은 그냥 11월 고가를 넘지 못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 봉이 음봉으로 끝나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12월 달에 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라는 거는 373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373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내년 4월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확률상 373을 깨는 날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거래량을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테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12월 또는 1월 달에 봉이 결정되면 그때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을 가지고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를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시간에 의해서 봉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승하려면 어떤 봉을 그려야 되고 하락하려면 어떤 봉을 그려야 되는지를 알아요. 봉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몰라도 봉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봉을 그려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내년 4월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런 조건에 맞는 봉이 그려지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려면 지난달 고가를 이번 달에 넘든가 아니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라도 양봉으로 마감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야 12월 말고 1월 달에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매도자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다음 달에도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는 윗꼬리가 긴 음봉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리면 1월 달에 반등이 와도 그다지 유의미한 흐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그냥 내년 4월까지 홀딩했다가 굿버스를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73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373은 지난달 종가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373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하고 373 위에 있으면 상승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373 아래로 내려가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폭락의 징조예요. 징조. 폭락의 징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완전히 위로 올라오는 환경. 이게 바로 폭락하기 전에 대부분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폭락이라는 뜻이 뭘까? 폭락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가는 걸 의미해요. 볼밴 20 하단선을 가는 걸 폭락이라고 해요. 지금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볼밴 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폭락이 온다는 뜻은 300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폭락이 온다 그러면 300 아래까지도 가능한 환경이에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아마도 요 정도 되는 거니까 11월 달 종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걸쳐져 있는데 역시 밑에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뚫린다는 얘기죠. 지금 밑으로 내려꽂으면서 거래량을 실어버리면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 B를 다 뚫을 수 있는 거래량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73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난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는 접어야 돼요. 그건 반등 신호가 아니에요. 무너지면 A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A를 가겠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더 실리면 B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못 가도 내년 4월 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목표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투자 심리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투자 심리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쓴 책 중에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셔야 돼요. 구글에서 검색어로 킹덤 오브 차트라는 검색을 하시면 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그 투자 심리도랑 볼린저 밴드 두 가지만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정말 기초적인 이론부터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가 뭔지, 그리고 매트릭스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할 때 목표가가 어디까지 만들어지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목표치는 B까지예요. B까지니까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내려간다면 최대치가 얼마냐? 여기에요. 여기. 2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폭락의 최대치는 260이에요.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땐 내년 4월까지예요. 예. 내년 4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예상 위치가 260선이고요. 이게 다달이 바뀝니다. 월이 바뀌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지 이번 달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는 26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343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 있어요. 343, 그 다음에 260. 저는 이번 달에 목표치를 사실 300으로 잡아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나스닥 지수가 폭락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300을 잡았던 이유는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증시가 하락해야 300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국내 증시가 300을 간다라는 것은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감안하세요. SQQQ 거래하시는 분이랑 SOXS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화방 있죠? 대화방 관심 있으신 분은 띵글라이프라고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띵글라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122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